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메라라고 하죠. 이거를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고,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분류될 수 있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또 나뉘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호돈소 물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원소, 호치라는 것이 한 가지를 의미하죠.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했을 때 화는 화학, 합은 결합, 그리고 물은 물질.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긴 하는데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을 해서 형성한 물질, 그걸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물질은요, 더 이상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분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태의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순물질은 크게 뭐와 뭐라고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크기 차이라든지, 녹는 점의 차이라든지, 또는 어떤 용매에 대한 용해도의 차이 같은 것으로서 분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항상 그 섞여 있는 것들의 비가 똑같은 것, 다른 말로 농도가 똑같아라 하죠. 그걸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취하는 부분에 따라서 섞여 있는 비, 농도가 다른 것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일 혼합물,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항상 그 섞여 있는 물질들의 농도가 똑같은 균일 혼합물을 두 글자로 하면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 그러면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균일 혼합물이다. 그리고 균일 혼합물을 두 글자로 하면 용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분류한 바로 밑에 보니까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 그리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한 물질인 화합물이 있죠.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질소 분자, O2 분자, F2 분자, CL2 분자, BR2 분자, I2 분자는 대표적으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소 호돈소 물질 중에서도 O2 분자뿐만 아니라 오존 분자가 있고, 요것들은 서로 동소체 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하여튼 산소 원자 두 개로만 구성된 호돈소 물질, 산소 원자 세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호돈소 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금속들, 순수한 금이라든지 순수한 은이라든지 순수한 구리, 이런 것들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호돈소 물질이죠. 그래서 금속을 이야기하면 보통 한 종류의 원소 순수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호돈소 물질인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합금이다, 금에다가 다른 뭔가를 섞었다, 구리에다가 다른 뭔가를 섞었다, 그러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화합물.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게 하는데 공유 결합이라든지 이온과 같은 화학 결합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공유 결합한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H2 같으면은 이 O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와 수소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가 공유 결합한 것. 암모니아는 질소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와 수소라는 비금속 원소가 공유 결합한 것. 벤젠은 탄소와 수소들이 서로 공유 결합을 해서 형성한 물질. 비타민C도 마찬가지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 같은 것들이 공유 결합한 물질들이죠. 이것들은 다 순수한 물질이고 바로 공유 결합한 순수한 물질에 해당이 되는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하는 거. NaCl 같으면은요, 이렇게 나트륨 이온, 다른 말로 소듐 이온이라고 하죠. 이것과 염화 이온이 서로 이온 결합한 물질.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칼슘 이온과 플루로 음이온이 이온 결합한 거, 그리고 아연 2가 이온과 황화 마이너스 2가 이온이 서로 이온 결합하는 거, 황산 이온과 칼슘 2가 이온이 서로 이온 결합한. 그래서 저런 물질들은 이온 결합한 화합물들에 해당이 됩니다. 혼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때 섞여 있을 때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농도가 항상 똑같다는 거죠. 섞여 있는 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균일 혼합물 용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취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른 것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 네 번째 섹션입니다. 동소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동소체는 분명히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런데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든지 분자의 배열 상태가 달라서 물리적인 성질이 다를 수도 있고 화학적인 성질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물질 관계를 우리는 동소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동소체라고 하면 잊지 마셔야 되는 용어가 뭐라고요? 호돈소 물질이죠. 그러니까 그 구성하는 원소 종류는 한 가지로 똑같아요.
산소 동소체 그러면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황동소체라고 하면은 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인동소체라고 하면은 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탄소 동소체라고 하면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 동소체를 보니까 산소 분자하고 오존 분자가 있어요. 산소 분자, 오존 분자를 보니까 두 개가 모두 어때요? 산소라는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단지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 오존 분자는 이 산소 원자가 몇 개가 모여서 세 개가 모여가지고 한 개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죠. 요거 두 개는요, 지금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도 다르고, 그리고 화학적인, 즉 화학 반응한 성질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황동소체를 보니까 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황동소체는요, 사방황, 단사황, 그리고 무슨 황? 고무 형태의 황이라고 해서 고무상황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은 이 황동소체의 상표용도가 나오는데, 상표용도는 나중에 우리가 디탄호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고, 이때 사방황, 단사황은 모두 황원자 8개가 이런 식으로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왕관처럼 고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황동소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소체를 보면은요, 인은 휘닌, 붉은인, 흑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휘닌은 인이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붉은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인이 수없이 많은 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덩어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 밑에 보니까 탄소 동소체가 나오죠. 탄소 동소체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은 탄소들이 계속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연도 무수히 많은 탄소들이 계속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이아몬드의 기본적인 구조, 이것이 흑연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게 지금 결합하고 있는 배열의 상태가 다르죠. 여기를 보니까 한 개의 탄소가 인접한 탄소 하나, 둘, 셋, 4개와 공유 결합하는 식으로 계속 결합하고 있는데, 흑연에서는 한 개의 탄소가 인접한 하나, 둘, 3개의 탄소와 결합하고 있죠. 다이아몬드에서는요,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하면서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결합하고 있습니다. 흑연에서는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하나, 둘,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면서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결합하고 있죠. 이렇게 흑연에서는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공유 결합하고 있는 이 판과 이 판, 층과 층 간에 서로 이렇게 약한 인력이 작용하면서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가하면 흑연은 층과 층 사이가 쉽게 떨어지는데, 다이아몬드는 계속 어때요? 이렇게 공유 결합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인 강도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기계적인 강도가 강한 물질을 뭐라 합니까?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흑연은 왜 쉽게 부스러집니까? 우리가 연필을 쓸 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이 다 흑연 부스러기들인데, 이거는 층과 층 사이, 한 층 안에서는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지만 층과 층 사이는 약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죠. 그리고 탄소 동소체에는요, 탄소 60개만 모여있는 탄소 60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탄소가 튜브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나노튜브라고 하냐면은 이 튜브 형태에서 직경이 대략 1나노미터 근처이거나 1나노미터보다 약간 작거나 또 더 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탄소 동소체들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6쪽을 가면은 이제 이 물질들이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소들이라는 것은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탄소라고 하는 원소는 6번 원소입니다.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가 6개입니다.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원소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8개인 8번 원소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원소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가 79개인 원소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원소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가 1개인 원소죠. 자, 어떤 원소든지 간에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죠. 원자라고 하면은 핵의 플러스 전하와 전자껍질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중성 상태인 가장 작은 크기의 입자들인데, 이런 원소들의 원자들이 무슨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이룰까? 그 결합을 보니까 크게 여러분들 표를 보세요. 16페이지 아래쪽에 표를 보니까 결합이 4종류가 있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위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16페이지 5번째 섹션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화학결합이 뭐냐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이 원소들이 서로 원자과 전자가 관여해서 이루어지는 결합. 이걸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해요. 원자과 전자가 관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서로 원소들 간에 이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서로 공유가 되는 형태의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관여하는 형태의 화학결합과 원자과 전자가 관여하지 않은 결합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염소 분자 예를 가지고 볼까요? 16페이지 아래쪽을 보면은 염소 분자가 있습니다. Cl이라고 하는 원소는 염소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이 염소와 염소가 서로 결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는지, 이 염소가 전자를 한 개 내고 이 염소도 전자를 한 개 내었어요. 전자쌍을 이뤘어요. 이 염소도 전자 두 개를 모두 끌어당겨요. 이 염소 핵도 전자 두 개를 모두 끌어당기죠. 외관상으로 보면은 결국 이 전자를 각각 한 개씩 내고 난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기는 형태의 결합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공유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유결합은요, 이 염소의 전자껍질하고 이 염소의 전자껍질이 겹쳤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전자쌍하고 핵하고의 거리가 어떻더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따라서 핵과 전자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정적 인력이 크죠. 여기도 핵, 전자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왜 화학결합은 수소결합이나 런던 분산력이나 쌍극자, 삼극자 간의 인력보다 더 강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작용하는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화학결합은 이렇게 강한 결합이다. 원자가 전자가 어떻게 돼요? 예, 관여했다. 원자가 전자가 관여하는 방식은 보통 전자 껍질이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겹쳐지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염소 분자하고 염소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이 인력은요, 바로 분자 간 힘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력은 굉장히 작은 힘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염소 분자를 이뤘어요. 여기도 염소 분자 이뤘죠. 그리고서 여기 염소 분자의 이쪽을 보니까 바깥쪽에 전자가 꽉 차 있어요. 여기도 전자가 꽉 차 있죠.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전자 간에 반발력이 너무 큰 거예요. 전자 간 반발력이 크고, 반발력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이 작용하더라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거리가 멀면은요, 절대로 전체적인 인력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위결합, 금속결합 같은 이 화학결합은 왜 강하냐면은 보통은 원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 껍질이 겹쳐지면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크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런던 분산력이나 수소 결합이나 쌍극자, 삼극자 간의 인력과 같은 것들은 왜 약한 결합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가까워지려고 해도 전자 껍질이 꽉 차서, 언니 가만히 계세요. 전자 껍질이 꽉 차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고, 그것 때문에 이 입자와 이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수준보다 더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인력은 작더라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표 16쪽을 보면은 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이온결합의 정의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세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위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두 비금속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전자를,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내놓죠? 그러면서 전자가 모이면은 쌍이 되죠. 그 전자쌍을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염소 분자에서 핵과 핵 사이에 전자쌍이 이뤘다고 하는 그 설명했던 것이 바로 공유결합이죠. 그리고 배위결합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다른 쪽한테 전자를 한 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개씩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한테 전자 두 개를 모두 내놔요. 모두 내놓고 난 다음에 완전히 줘버리는 게 아니고 나도 움켜쥐고 있고 상대방도 또 같이 인력이 작용하는 그런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원자가 다른 원자한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를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자쌍을 양쪽 모두 끌어당기면서 작용하는 결합, 배위결합. 배위결합은 결합을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공유결합과 비슷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라는 것은 금속 원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죠. 금속 원소들의 최외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될 수 있고, 물론 원자과 전자뿐만 아니라 원자과 전자와 에너지 준위가 비슷한 것도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유전자들과 금속 원자들 핵 간의
작용하는 인력에 의한 결합, 그걸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 자유전자는 한 금속 원자에만 딱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 전자가 어때요? 내 핵 주위에도 있다가 또 옆에 핵 주위에도 갔다가 또 그 옆에 핵 주위에도 갔다가 계속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결합을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쪽을 보면은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예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 다음은 물질을 분류한 것입니다.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될 수 있죠. 순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돈수 물질, 그리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한 물질인 화합물, 그리고 혼합물은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항상 농도가 똑같은 균일 혼합물과 농도가 취하는 부분에 따라 다른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1번. 우유는 균일 혼합물이다. 아닙니다. 우유는요, 취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배적으로 많은 용매인 물과 그리고 단백질의 농도가 달라요. 어느 부분을 보면은 단백질의 이 분자량이 10만인데 어느 부분을 보면 단백질의 분자량이 5만짜리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유는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되고, 이렇게 빛을 산란할 수 있는 입자인 단백질과 같은 입자들이 물에 이렇게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그런 이 용액을 콜로이드 용액이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콜로이드 입자가 이렇게 용매에 분산되어 있으면은 외관상으로는 뿌옇게 보이니까 균일 혼합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일 혼합물이 아니죠. 균일 혼합물일 때 용액이라 하고, 따라서 우유는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취하는 부분에 따라서 단백질의 분자량이 제각기 다르고 또 단백질과 지방들 간에 존재하는 비도 다릅니다. 1번의 설명은 틀렸어요. 동그라미 2번. 염산은 화합물. 자, 염산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 염산은 화합물이 아니에요. 화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염산을 화합물로 생각하는데 염산은 HCl이 아닙니다. HCl은 뭐라고 합니까? 염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염화수소가 물에 혼합이 되면은 HCl 수용액이 될 수가 있어요. 이 HCl 수용액을 뭐라고 하냐면은 염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HCl 수용액은 HCl과 H2O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뭡니까? 균일 혼합물이지 한 종류의 순수한 물질이 화합물이 아닙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의 설명도 틀렸죠? 동그라미 3번. 사방과 단사항은 분자 구조가 다르다. 사방과 단사항은 모두 무슨 구조로 생겼어요? 이렇게 황들이 8개가 모여가지고 왕관 형태로 생긴 분자 구조는 똑같죠? 단지 이 분자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인 결정 구조가 달라요. 사방황은 사방 결정계 구조, 단사황은 단사 결정계 구조. 분자 구조는 똑같은데 분자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인 분자의 결정 구조가 다른 이 동소체 관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분자 구조가 다르다는 선택지 3번은 틀렸어요. 선택지 4번. 동소체는 호돈수 물질. 예, 옳은 설명이죠. 그리고 동소체 관계의 물질은 화학적인 성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르죠.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산소 분자를 보고 또 오존 분자를 보면은 산소 분자는 산소 이중결합, 그리고 오존 분자는 이 산소 원자들 간에 1.5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구성하는 원자 수 자체가 다르니까 한 개당의 질량도 다르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범위가 달라요. 물리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은 성질도 달라요. 그래서 동토체는요, 화학적인 성질도 다른 경우가 많고 물리적인 성질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성질이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 4번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선택지 5번. 1기압 25도씨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이원자 분자 형태의 호돈수 물질은 7가지 존재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미 다뤘는데 14쪽에 중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분자성 호돈수 물질 중에서 이원자로 존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이 바로 수소 분자, 질소 분자, 산소 분자, 그리고 17쪽 원소들의 이원자 분자인 F2CL2, Br2, I2가 있죠. 선택지 5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답이 5번이 됩니다. 잠시 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